네, 11월 3일 11월의 첫 거래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상방을 향하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오늘 흐름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또다시 연중 고점을 경신해냈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였죠. 엔비디아발 호재에 여전히 시장은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우세한 시장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오전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연중 고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결국은 사상 최고치 4,221포인트를 경신해내면서 마감한 코스피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최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17만 전자 또 100만 닉스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닥도 오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14포인트 확인되는데요. 910선을 돌파하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갔던 코스닥이었고요. 1.5% 상승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물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들 오늘 8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거래일,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 1조 이상 담아냈던 외국인들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6,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기관 1,8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800억 원 이상 담아냈는데요. 4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인데 코스닥의 키 맞추기에 드디어 나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3,400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그 성장 엔진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한다라는 점입니다. 생성형 AI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의 송수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무선의 이 네트워크 장비들도 고도화된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통신 장비가 결국에는 대용량 데이터의 송수신이나 처리 또 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 장비의 고도화라던가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전의 7년보다 향후의 7년이 이 데이터 트래픽이 3배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행보를 통해서도 이 시장의 수요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노키아의 지분 2.9%를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고요. 이 노키아와 함께 6G 인프라 시장의 개발을 좀 같이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는 통신 장비, 네트워크도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를 좀 체크해 보면요. 정부에서 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통신 장비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해외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 앞서 OBBBA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이를 통해서 이 통신 장비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58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미국향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데이터로 찍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했던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G 관련해서는 대한광통시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RFHIC의 경우에는 8.6%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KMW도 5.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HFR의 경우에는 4.2%대, 반면에 OE솔루션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데요. 앞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슈업에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전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호재가 오늘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도체 또 로봇에 이어서 전력까지의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 젠슨학 CEO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6만 장을 한국이 확보하게 되면 이제 이 GPU를 확보한 국가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어서 한국 3위로 올라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우선 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에 각각 5만 장을 공급하게 되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6만 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각각 기업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생성하는 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내 한국이 빠르게 이 AI 시장에서 높게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이 26만 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초대형 원전 한 기가 사용될 만큼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됐고요. 당장 원전으로 살펴봤을 때는 빠르게 공급되기가 어렵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고리 원전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연장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체 전력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선이나 전력 설비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AI에 따른 데이터 센터 또 그에 따른 전력 수요가 결국에는 태양광과 풍력까지 증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온 거고요. 이에 따라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퍼스트솔라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런 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력 설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전력 설비 가운데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12%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10%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9%대 강세, 또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9% 상승하면서 232만 8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40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의 경우에는 4%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이었는데요. 앞으로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을지, 그렇다면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봐야 될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요, 함준희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3일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시장 이런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따를까 말까가 아니라 대세를 따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에이펙 기준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과 보유한 종목에 이격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AI와 엮이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AI에서 파생되는 5G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부터 로봇주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목들이 이제 11월 포문을 아주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11월 달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은 강하고 아직도 좀 수익이 부진하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편입을 하셔서 11월 달 대박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강조해 주셨던 함진희 파트너님인데요. 아직까지 주도 섹터로 복귀하지 않았다라면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 5G 특화망 상용화, 철도 디지털 전환 본격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5G, 또 통신 장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까지 수급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사실 좀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게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로 좀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5G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제 내년까지 미국과 한국의 또 주파수 경매가 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통신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AI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시설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좋을 전망인 그런 이제 종목들이 AI와 엮여서 더 이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그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이제 종목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시설이 노후가 된 그런 이제 지역이나 나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복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신망도 이제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인터넷도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AI 관련돼서도 또 활발하게 또 이제 구축을 한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G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오늘 가져온 주제가 또 수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 피지컬 AI 관련돼서 또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다른 또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AI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단은 지금 분당 국가이기 이전 이제 휴전 국가이고 그다음에 또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정했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못 가고 좀 더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항상 강조드리는 게 나라와
이 각 국가와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쪽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가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바닥주들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도 그날 상승한 이슈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1분 1초를 좀 아깝게 생각하시고 좀 메모를 하시면서 보신다면은 11월 달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고 5G도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 수익 낼 수 있는 5G 섹터,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대한광통신과 KMW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그리고 KMW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우선은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광통신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올랐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고 오늘 이제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셨던 분들은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기준 삼아서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대표적인 5G 종목들 몇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대한광통신을 이제 애프터픽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저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이제 5G에 대해서 아직 좀 신입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밴드에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면 매수 기회고 5G는 결국엔 AI 관련주로 11월 달에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에서 다중 모멘텀을 좋아합니다. 뭐 방산, 전기, 뭐 로봇, 배터리 이런 식으로 다중 모멘텀을 좋아하는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방산의 이슈와 5G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다중 모멘텀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승 흐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좀 픽을 해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장마감하고 소개를 해드렸고 계속 5G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밴드에서도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장에 이제 17% 상승하고 오늘 장에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가니까 가는 자리였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자리들을 미리 선취하실 수 있게 제가 계속 차트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방송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N자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양봉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저항 때 수렴하고 돌파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수직 상승 나왔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때 사셨어야지 지금 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오른 종목들 후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자리들로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N자 파동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필승 공식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눌렸다 가는 애들을 공략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항대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조금 이따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여줄 때 기본 15%씩 움직여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제가 봤을 때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고 지수가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천,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종목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계속 순환매로 나올 거고요. 제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했던 게 오늘과 같은 시장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편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언젠가는 매매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KMW입니다. 자, 이 종목을 사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 방송 때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날 소개를 해드렸고 이날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금요일날 이제 무료 방송 때 이제 다시 무료 방송이 사실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걱정하실까 봐 열어가지고 추가적인 전략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올라갈 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진정한 여러분들과의 저의 이제 교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날에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장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갭을 메꾸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에 사실 몇 거래일을 더 횡보하고 위아래로 흔들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등락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까지 한 1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할 때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14%에서 15% 이상은 좀 상승 흐름이 나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알려드렸고 아직까지 그 전략 유효합니다. 갭을 메꾸지 않고 거래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 아름답게 나오고 계산되는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과대 낙폭주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이제 좀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2만 원대까지는 한번 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 보신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이거 한 종목 초과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월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자리인데 지금 월봉은 사실 위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주봉, 일봉 이제 바뀌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갭을 메꾸지 않는다면 이 종목 시세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그리고 KMW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미 대한광통신 지난주에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이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시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KMW의 경우에는 2만 원까지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프터픽을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전 KMW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갭을 메꾸지 않는 한 지금 시세 강한 편이고 5G 다른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 한 번에 오르지 않아도 요즘에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수, 두 수를 더 꼬아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시장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이슈라든지 뭐 철도 이슈라든지 뭐 AI 이슈라든지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앞으로 나와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경매 기대감도 있고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시즌이 11월 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빅은 KMW로 꼽아주셨고요. 아무래도 통신 장비 가운데 후속주로 더 강하게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배전, 변압기 용량 확보 시급. 네, 두 번째 이슈는 전력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호재가 전력 설비 또 전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력 설비 지금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뭐 광 케이블 설치하고 뭐 변압기 설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변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변압기 관련돼서 작년에 또 이슈 나오면서 작년에 뭐 100%, 200%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종목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뭐 종목들 뭐 HD, 뭐 그다음에 뭐 LS, 뭐 효성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상승하지 않은 후발주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논해졌지만 뭐 착공을 한다든지 뭐 실질적으로 뭐가 막 진행이 빠바박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변수는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수익을 내줄 때 빨리빨리 좀 잘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또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전력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뭐 AI 이제 뭐 시스템을 돌린다든지 뭐 센터를 돌린다든지 전력 소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소요를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 소비량이 굉장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 같은 이제 원전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오른 종목의 등락이 이제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라인을 깨지 않은 또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실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GNC에너지와 PNC테크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GNC에너지, PNC테크 두 종목으로 오늘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포인트를 어떻게 짚어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보통 그 좀 많이 오른 종목 소개하고 그다음에 좀 덜 오른 종목 소개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종목 사례 중에 하나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발전기 제조하는 업체고 또 이제 만우가 관련주로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 소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쪽 이슈 나올 때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전력 투자를 할 때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왔고 이제 지금 N자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런 흐름으로 뭐 완벽하게 뭐 똑같은 수익률이 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승률에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상승률이 갔는데 같은 섹터에서 못 간 종목들을 좀 보면서 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오를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지금 주봉은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 양봉 한번 나와주고 뭐 음봉으로 뭐 한 뭐 2주 나왔다가 또 뭐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였던 플로우를 보면서 좀 견뎌보시라고 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PNC 테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가 좀 지분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일단 GNC 에너지가 PNC 테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광명전기 최대 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기로 화이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최근에 뭐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라서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재밌어서 한번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NC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300억대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가벼운 거 지향하시면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차트 보면은 일단 뭐 시세 나오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중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뭐 박스권 유지해주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분 구조가 얽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이 보유한 이제 광명전기 보면은 이 종목도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뭐 하한가도 가고 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전기주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또 한번 같이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도 있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NC에너지와 PNC테크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특히나 PNC테크의 경우에는 광명전기 최대 주주인 수혜 좀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PNC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적어도 한 20-30만 주 정도 좀 회전이 될 때 그때 한번 좀 단타로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PNC테크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면 이렇게 상한가 도달하는 종목까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장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참 내 종목은 어렵다.
없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엠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함진이 파트너님이 주목해야 될 섹터 또 종목까지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대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60만 닉스를 넘어 100만 닉스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효과에 두산 로보틱스 등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노타가 AI 경량화로 상장 첫날 공모가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TSMC의 1차 협력사 CMTX가 IPO를 앞두고 반도체 애프터마켓 공략 박차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폭발적인 AI 수요에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60만 닉스에 도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정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고 특히 SK그룹엔 5만 장 이상의 GPU가 공급된다는 소식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증권가에선 AI로 촉발된 메모리 업사이클 랠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2026년 연내 공급 부족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한편 HBM 판매 확대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노무라 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상향했고 SK증권은 100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이번 상승세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0.91% 오르며 62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젠슨 황 CEO가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뒤 두산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VLA 기반 기술입니다. 젠슨 황 CEO는 올해 초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 2025에서 피지컬 AI가 50조 달러, 우리 돈 7경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AI의 다음 단계는 인지, 계획, 행동을 결합한 피지컬 AI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산과 엔비디아는 이미 AI 반도체 분야에서 사업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피지컬 AI 분야에서 서로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건설기계, 발전기계, 로봇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협력 소식에 국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관련주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18% 넘게 오른 92,100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1%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경량화 솔루션 기업 노타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3배 넘게까지 오르며 급등했습니다. 노타는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 전문 업체로 AI 모델에 전산 자원과 전력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량화 AI는 대규모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등 개별 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늘고 있고 노타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ARM, 퀄컴, 소니 등 주요 기업들과 협업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노타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 9조 2,261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 경쟁률은 2,781.5대 1에 달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1,0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공모가는 공모 희망밴드 최상단인 9,1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타는 공모가 대비 240% 넘게 오르면서 3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 CMTX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추진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CMTX는 반도체 전 공정 중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실리콘 파츠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회사는 TSMC의 1차 협력사로 2에서 3나노미터 선단 공정 라인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등 글로벌 주요 팹과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CMTX는 가파른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술과 소재, ESG 혁신을 축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애프터마켓 중심 공급 전략과 실리콘 폐파츠 리사이클링 기술 등을 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CMTX는 이번 상장에서 총 100만 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하며 공모 희망가는 5만 1,000원에서 6만 500원입니다. 수요 예측은 이달 4일까지이며 일반 청약은 오는 10일에서 11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강세 흐름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1만 전자 오늘 돌파해냈고요. SK하이닉스 60만 닉스를 돌파해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17만 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1%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 줄이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현대차 윗꼬리가 달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6%대 급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장에서 강했습니다. ESS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3%대 강세, 에코프로는 7.5%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오늘 흐름 강했던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8만 3천 원 선 지나가면서 현재 구간 10%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HLB의 경우에는 3%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재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이 예측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라고 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직도 기회의 시장이고 지금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AI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부의 그런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의 이제 각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각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그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M&A를 한다든지 뭐 부지를 뭐 구매를 한다든지 그다음 이제 에이펙 성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 뭐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된 부분이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둘러봤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근데 다른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수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와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정상들과 이런 이제 회담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좀 이득을 이제 얻기 위해서 좀 이제 정부의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뭐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제 외국인들에게 어떤 이제 신뢰도를 주는지 이제 글로벌 각국의 그런 이제 시각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 국익에 좀 이득이 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증시를 보면서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 협상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AI가 결국에는 키워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또 이런 이제 AI나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투자가 나오는 그런 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내년 초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잠잠하기 때문에 북한이 또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살짝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늘 강조하고 있어요. 빠질 때 매수하라. 사실 뭐 제가 예를 들면은 5G 알려드렸어요. 그럼 빠지는 구간 있었죠. 로봇 알려드렸어요. 제가 11월 달에 로봇주 움직인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빠질 때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로봇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5G도 이제 새로운 이제 AI 섹터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5G 보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장에 또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꾸준한 수익이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까지 보셔야 한다고. 5G, 그다음에 뭐 로봇,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하나 두 개씩 이제 상승해서 수익 내고 중장기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최소 10%는 수익을 내야 하는 시장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매주. 저는 가능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TV 방송 열심히 보시고 차트 분석하시고 하는데 수익 안 나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 파생되는 종목들 보시면 일주일에 10%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애프터픽으로 뽑았어요. 이때 5G 얘기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내년까지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이 긍정적 전망이 있는데 AI로 엮여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5G 움직일 것 같으니까 빠질 때 사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다 하면서 제가 여기서 뭐를 그려놨어요? N자 파동을 그려놨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 시도할 때 어느 정도 이 2,500원대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올 것이다.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이날 매수 기회가 있었죠. 노란색 박스로 보시면 이날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500원대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온다고 아까 차트를 어떻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었죠. 앞전에 제가 캡처를 해놨죠. 방송을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온다. 어떻게?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신뢰로 굉장히 많은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30% 정도는 요즘에 대부분 뭐 그냥 수익을 내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한 40%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만 보면은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시면은 유일 에너테크도 그랬고 후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광통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냥 뭐 지나간 종목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또 종목을 알려드려야죠. 저는 공략주는 5G가 아닌데 히든주는 5G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제가 또
종목과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주도 섹터로 좀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5G 관련해서 공략주 가져와 주셨었는데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만큼 히든주도 5G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바로 말씀드리면 코오롱 EMP입니다. 일단 히든주를 5G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반 좀 차트 보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에이펙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저기 시주석이 이제 코오롱 호텔에 머물렀죠. 거기가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좀 완전 테마주 느낌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메디컬 제품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자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 기준으로 9,000원대를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자 파동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뭐 지금 주도 섹터라든지 뭐 코오롱 시리즈가 막 강한 움직임은 아닌데 이게 다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 코오롱에 속해 있는 이제 종목들이 사실 좀 자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름값으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테마로도 엮였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N자 파동 기대되기 때문에 매수는 8,320원 이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갭으로 뛰면은 그냥 사지 마세요. 어차피 살 종목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8,500원 전후로 움직임이 나와주면 한번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9,000원 돌파하면 9,200원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9,000원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목표가를 짧게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상향 조정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지켜줬어야 했던 가격이 이제 8,000원대를 좀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히든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평가가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전화 위복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종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좀 방산 이슈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중 모멘텀이다. 저는 이제 다중 모멘텀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두 개가 이슈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하나가 실패하면 두 번째 거라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중 모멘텀을 좀 좋아하고 5G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이제 갭이 존재했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강하지는 않은데 이 움직이는 플로우가 좋아요.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조금 눌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생각을 하는 24,000원대를 이렇게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플로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상 모멘텀까지 있는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오늘 밴드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8시에 제가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저녁 8시에 제가 사실 알려드렸던 5G인데 대한광통신도 움직였고 이제 로봇주 중에 이제 제가 다른 데 소개했던 종목이 또 오늘 상한가 가가지고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비결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테마 속에서 이제 3대장, 4대장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과 5G 종목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와 히든주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공략주는 코오롱 EMP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주는 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방산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부터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앞서서 이 5G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주도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기록을 했거든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실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희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4시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